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령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이제 이런 업체들이 매일 무엇인가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특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체 유권자에게 물어볼 만한 것들, 또 성년자들에게 물어볼 만한 것들, 이런 것을 반복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표본은 1000명, 그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표본이 되는 대중들은 당연히 무보수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표본을 두고 그 표본들이 이 조사에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실상 가둬놓고 매일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어본 결과를 자기들은 이 여론조사 업체는 그것을 생산물로서 소득을 얻는 것이죠.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표본이 된다는 그 집단, 그들은 어째서 무보수로 그런 일을 하는가? 게다가 이렇게까지 매일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들은 보수도 없이 혹사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무보수도 당연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보수는 곤란하다. 여기에 또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한다면 그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죠. 결국 여론조사가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 언론사를 통한, 방송사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론이 오류를 퍼뜨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자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 68%가 아프간 사람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호남에서는 90%가 찬성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번에 그 진천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한국 장기 체류를 허용하자. 이런 입장이다.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그들과 앞으로 장기 체류 또 영주권을 주게 되면 영원히 같이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다. 이러면
나와는 다른데 이런 국민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대단히 큰 규모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 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은 전국의 18살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내용은 국내로 이송한 아프간 조력자의 장기 체류, 그것을 허용한다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가, 이런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믿기지 않는 몇 가지 요소를 찾아냈을 겁니다. 아프간 사람들을 여기에 체류하게 하는데 왜 하필 유권자에게만 조사를 했을까? 그리고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다면 그들이 한국에 오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다 하는 일반적인 뉴스 보도 시기보다 너무 이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미리 여론 조작을 하려고 이런 조사를 시켰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 게다가 답변한 사람이 무려 2,524명. 이렇게나 많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했을까? 2,500명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조사가 무엇이었다에 따라서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하게 되겠죠.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자체를 틀린 데이터를 소개를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국정운영평가라든지 또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8월 네 번째 주의 조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23일부터 27일까지 조사가 행해졌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집계 8월 4주차 여론조사, 이것을 가지고 YTN 현안조사 보도에 써버린 것이죠. 앞에 이야기한 이 23일부터 27일간 5일 동안 조사를 한 이것은 바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라는 표현도 애매한 것이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2,524명, 여기에 유권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뺐는가?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2,524명의 답을 듣기 위해서 4만 7천여 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아프간 난민을 여기에 그냥 체류하게 하겠다 하는 조사를 했더니 2,524명이 답을 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8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다는 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언제 했느냐?
YTN이 의뢰한 것은 맞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8월 27일 하루 동안 조사를 했고 최종 응답자는 500명이었습니다. 2,524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를 너무 자주 하고 지금 보듯이 중앙일보 같이 큰 그런 언론사에서 이렇게 결과를 이상하게 결과를 증폭시켜버리는, 전국에서 47,000명에게 물어봤더니 3명 중 2명이 여기서 그냥 영주권 주고 장기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 되었죠. 그것은 그렇지 않다. 중앙일보가 오보를 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중앙일보를 본 우리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프간 난민을 저렇게 환영하는구나. 이제 이런 기류가 이미 퍼져버린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이 오보는 혹시 의도적인 오보인가? 그것 또한 우리는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이 500명이 답변을 한 그 질문에서 이렇게 물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로 이송한 아프가니스탄 내의 한국 정부 조력자에 대해 정부가 특별 공로를 인정해 장기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질문 문항 자체가 대단히 어렵죠. 더구나 이것을 전화로 들었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국민은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인가 이게? 내가 굳이 반대할 일은 아니겠다. 아마 이런 심리로 답변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뉴스에 이용돼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 조사를 하는데 응하는 표본 집단에 들어있는 국민들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문항이 납득이 어렵다든지 혹은 이렇게 중복돼서 내용이 겹쳐있는 문항의 경우에는 쉽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많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민주주의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가지고 여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독재의 방편이고 국민이 마음 후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동의한 그런 독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앙일보는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아프간 난민하고 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온 아이들이 1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90년간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면서 살겠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진천이라고 하는 그 충북
혁신도시에 와 있는 저 몇백 명이나 되는 이민족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6주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영주권 받아서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져 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민족하고. 더구나 그들이 개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종교적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다르고, 남녀 간의 인식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고, 그들은 종교에 충실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인권을 침해하고 또 남녀 차별을 하고 이런 문화를 그들은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민족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디에서 영주하게 할 것인가? 이번에 온 아프간 난민들은 그 위급하다고 탈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주하면서 가족이 흩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들을 어디에서 모여서 살게 할 것인가? 우선은 환영하면서 반긴 이 충북 혁신도시, 여기도 보면은 땅도 있고 인구는 많지 않고 또 그러한 혁신 정신으로 매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랬고 이번에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북 혁신도시 사람들은 아프간 사람들이 거기서 영주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는 것 같다. 또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성이 안 맞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그렇다 하고 비난을 받지만 배타적인 거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영한다고 한 이 충북 혁신도시 거기에 이 몇백 명 되는 가족들을 흩어지지 않게 거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서 거기 영주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그 YTN의 그 요청으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응답은 한 500명밖에 하지 않았지만 광주 전라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정착해서 사는 거 환영한다, 공감한다고 한 것이 특이하게도 90.4%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100% 중에 광주 전라가 90.4% 공감한다. 이건 이렇게 전폭적인 환영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호남이 아프간 난민을 껴안기로 했구나. 역시 그들은 생각이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프간 난민 충북 혁신도시 나오기는 진천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전부 광주 전라에다가 한 곳에 모아서 정착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곳에서 영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는 우리 한국 국민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데 이번에 온 아프간 사람들이 머물기에 좀 마음 편하고 좋은 곳 이렇게 찾아보면 경기도 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특히 이슬람권의 외국인들도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안산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쪽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몽땅 영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 곳이 되다 보니까 충북 혁신도시, 지금 가 있는 곳 진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안산, 또 광주, 전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좀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광주도 좋겠죠. 이렇게 세 곳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흩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한 곳을 정해야 할 겁니다. 나머지 두 곳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은 이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진천과 안산과 광주, 어느 두 곳이 양보하겠느냐. 두 곳이 양보를 해야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답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마구 내놓다 보니까 조사한 사람 숫자도 다르고 조사한 날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5일간 조사했다는 그때는 아프간 난민들 이야기는 설문에 있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결과를 내놓는 여론조사 오보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온 여론조사 결과니까 그렇게까지 아프간 난민을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앞으로 이들을 영주권을 준다고 하니까 이들은 진천이나 안산이나 광주, 그 중에 어느 한 곳에 영주하게 되겠구나. 그것이 아프간 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또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에도 맞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